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12월 12일 의미가 있는 그런 날짜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또 12월 12일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쨌든 또 월요일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전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도 조정을 받고 코스닥도 조정을 더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급등하기가 약간 어려운 그런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12월 초까지는 최소한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횡보하거나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흐름대로 가는 것 같고요. 2350 코스피를 기준으로 2350 정도까지는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350에 근접하고 나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금리에 대한 부담, 그게 시장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금리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 FOMC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흐름을 만들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은 수급이 그렇게 아주 최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수급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고요. 더군다나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 이런 영향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시면은 결국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82억, 그리고 매수, 기관은 44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 보면은 기관이 대량 매도를 한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뭔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역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전부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2350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지든가 아니면은 그대로 좀 횡보하다가 반등을 하든가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옥신각신하면서 재미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반등한 것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역시 코스닥이 매력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갈 때는 역시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시장이 종목 장세가 됐을 때는 코스닥 쪽에 종목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역시 코스피도 좀 눈치를 보는 흐름이 나오다가 목요일 이후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목요일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역시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국 시장의 수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역시 빠질 만큼은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지 결정이 될 거니까 미국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목요일 이후에 흐름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자,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 이번 주까지는 빠지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서서히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해도 월요일, 화요일 정도, 그 정도. 하지만 최소한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여기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황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슈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FOMC입니다. FOMC는 자, 이번 주에 연준이 정례 회의를 하죠. 연방 공개 회의죠. 어쨌든 FOMC가 열리고요. 이번에 금리를 0.5%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0.5%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더 낮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심도 깊게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7%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또 이제 물가 지수를 봐야겠죠. 그때 물가가 6%대로만 진입을 해준다고 해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목표는 2%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만은 지금 금리를 이미 많이 인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개선되는 모습, 그리고 역시 그동안 물가의 엄청난 상승을 일으켰었던 주택의 임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미국도 역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물가 지수에 조금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는 웬만하면 0.5% 인상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역시 향후에는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갑자기 또 0.75%를 인상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역시 악재성 이슈보다는 약간 좀 모호한 그런 발언들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리고 영향을 주더라도 단기적으로 조금 주고, 그리고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시장의 자체적인 움직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향후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어요. 드론을 이용해서. 자, 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건 처음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요. 모스크바 근교에요. 모스크바에서 200km, 500km 떨어진 두 곳을 공격을 했는데 어쨌든 젤렌스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전쟁이 뭐 10년, 20년 계속 지속되기를 바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왜냐? 전쟁이 지속되는 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뭐 물론 전쟁 중에도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 자체,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본인의 인기를 상승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선거나 투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젤렌스키는 역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결국은 푸틴이 열받아서 핵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또 금융시장에 치명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역시 미국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이든도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을 것이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이 단기에 곧바로 끝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입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주식 투자에 활용할 게 있다면은 활용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추천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주 보실까요? 자, 티플렉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4,000원, 3,800원 분할 매수였기 때문에 1차 매수 가격이죠. 손절 5%, 수익 30%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SE는 5,000원, 4,500원 분할 매수였는데요. 1차 매수만 됐고 손절 10%, 수익 30%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백스가 매수가 됐어요. 3,200원, 2,900원, 손절 10%, 수익 25%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오AL은 1,500원, 1,400원 분할 매수했는데 1차 매수가 됐습니다. 손절 10%, 수익 20%. 그리고 자, 세노텍은 1,700원, 1,610원 분할 매수했는데요. 이건 아직 매수가 안 됐어요. 손절 5%, 수익 25% 대응이고요. 동부건설도 역시 매수가 안 됐죠. 8,000원, 7,500원 매수인데 조금 아쉽게 매수가 안 됐어요. 이것도 단기 매수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손절 10%, 수익 25%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추천주 중에서는 단기 추천해서 끌고 가던 종목인데요. 이게 3만원에 매수를 한 종목이죠. 3만원에 매수를 해서 조금 크게 수익을 노렸었는데 좀 아쉬워요. 이건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플러스 30% 39,000원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계속 끌고 가자고 전략을 전달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과도하게 내려왔어요. 어쨌든 이 종목은 지켜보다가 또 적당한 가격이 오면 추천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30%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또 보유한 종목 중에 이 종목하고 비슷하게 끌고 가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종목도 수익 매도 하든가 아니면 끌고 가든가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어쨌든 단기 종목은 계속 순환매 차원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을 또 단기에 추천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물론 손절한 종목도 나옵니다. 손절은 거의 짧게 해요. 마이너스 5% 정도 오면은 손절을 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수익은 크게 노리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짧게 손절하든가 아니면 수익을 크게 보든가, 역시 단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천을 하겠고요. 단기에 추천했다 움직임이 없으면 빨리 정리를 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를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수익 매도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를 하는 것들은 중기 종목들이에요. 중기로, 중장기로, 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 그 종목들은 아주 큰 수익을 노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종목들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있고요. 최근에 또 신규로 하나 더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충분히 크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조금 지루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시장이 좋아졌구나 느끼고 정말 좋구나 느꼈을 때는 중장기 종목들은 사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 매수를 해서 묻어둔다고 하면은 6개월 1년 후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문가 서비스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서비스는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나와 있어요. 오시면은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하면은 또 결제가 가능하고요. 어쨌든 투자 전략을 매일 밤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투자 전략을 보고 어떻게 그 전략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문자로 전략을 전달을 하니까 직장인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 서비스 결제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3개월 결제하시면 10% 또 할인이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는 또 그만큼 또 잘 대응을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지수가 흐름이 좋거나 아니면 또 좋은 종목들이 날아갈 때는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평택촌놈 치시면은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장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료주 중에서 하나 골라봤어요. 사료주는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관련한 그런 종목들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또 이제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료주들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골라봤고요.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5,000원, 4,500원, 5,000원, 4,5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보시고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또 크게 날아갔던 종목들이고요. 한동안 좀 움직임이 없었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또 한번 움직일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됐으니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 월요일 봉수선생의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무료 야간 방송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역시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12월 지나면 내년이 오니까 또 힘내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